자, 지난해 10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어요. 네, 지난해 10월 26일인데요.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술에 취한 채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이 전주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후면 충돌인데도 차의 파손 정도가 상당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당시 이 트럭 들이받은 포르쉐 차량에는 2명의 남성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직 경찰관이던 김 씨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북 전주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요. 그 뒤에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탑승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망한 이 경찰관 김모 씨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고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은 남성. 자, 사고 직후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황당한 얘기를 했다는데요. 유족의 얘기로 당시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가해자는 이제 풀숲 속에 해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이후로 그 병원 실려가고 나서 그 경찰 조사를 오니까 해서 자기가 운전 안 했다. 그 제 동생이 운전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제 동생을 저는 해서 30년 넘게 봐왔지만 절대 술 먹으면서 운전을 할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항상 술을 마시면 차를 무조건 놓고 가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술자리가 늦어지면 항상 저한테 해서 태우러 와달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혼자 살아남은 남성 갑자기 숨져 있는 친구를 향해서 음주운전 제가 했어요. 제가 운전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내가 운전한 게 아니고 옆에 탔던 김모 씨 경찰관이라고 그러죠. 참 안타깝습니다. 신혼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남성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김 씨의 그 사망한 김 씨의 뭐 유족이라든가 지인이 볼 때에는 김 씨가 술 마실 자리에 가면은 차를 안 가져가든가 술을 먹었으면 차를 놓고 오든가 걸어온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시간이 못 될 경우에는 형한테 연락해서 형, 나 데려가라든지 아버지가 가서 픽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술 먹고 운전할 사항은 그럴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죠. 이 트럭 운전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랬어요라고 했다는 사람이 말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한 건지. 트럭 운전사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누가 운전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를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요 옆에 무슨 풀숲이 있었어요. 그 풀숲으로 들어가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운전자냐? 그랬더니 맞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운전했냐? 그랬더니 맞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 친구 죽어가고 있다.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 빨리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친구가 이제 거의 사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망한 모습을 보더니 사실은 얘가 운전했다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고 직후에 트럭 운전사분이 내려와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지 막 상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운전자가 없어. 운전석이 비어 있어요. 이 운전하는 놈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이 주변 숲을 찾아보니까 이 운전자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랬더니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봐. 근데 이 운전 누가 한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야, 너 친구 죽어가고 있잖아. 너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진짜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의식을 잃은 채로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 얘가 했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 증언대로라면 이게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흐른 바로 어제 경찰이 제가 했어요라고 했던 그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 구속을 했는데 자, 바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A필러에 묻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예요? 자, 일단은 이 사건이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그 완주 식당에서 술집에서 먹을 때는 지금 운전자하고 그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는
어떻게 앉았는지가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증거가 하나 발견된 겁니다. 지금 나왔는데 A필러. A필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동차에 보면 저기 지지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지지대가 앞에 있는 게 A필러, 중간에가 B필러, 제일 뒤에 운전 그 C필러인데 앞에 A필러의 조수석 쪽에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 거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운전자한테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또 자백을 한 겁니다. 일단 그 현재까지는 이 피해자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 사고 나서 이렇게 막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DNA가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추정만 할 뿐인 네.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숨진 남성 고인은 현직 경찰, 그것도 그러니까 신혼 여행을 막 다녀온 현직 경찰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음주운전이라면 한사코 이렇게 막 치를 떨던 피해자가 왜 그 음주운전 차량에 탔을까? 그 배경을 놓고도 뭔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유족들의 얘기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고등학생 올라가고 그 성인이 되면서는 그 거리를 꽤 많이 둔 친구입니다. 뭐 소년원에 왔다 갔다 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해서 깡패 생활을 좀 했다고 해요. 폭행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제 동생이 이제 해서 청첩장도 이제 안 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해서 그 말로 듣기로는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청첩장을 안 줬는데 술을 사주겠다고 해서 집 앞에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자, 들으신 것처럼 청첩장도 주지 않고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야, 너 결혼했어? 야, 내가 술 한잔 살게 하면서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짓을 벌였다. 네, 숨진 피해자가 이 연락을 받은 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이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의 연락을 받은 건데, 이 피해자는 그전에는 남성에게 따로 청첩장 준 적도 없고, 이 결혼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는 의미기도 한데요. 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 남성이 결혼 축하한다면서 술 사겠다면서 자택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이 유족들은 피해자인 동생은 그 해당 남성과 성인이 되면서부터 거리를 좀 뒀었다고 합니다. 청첩장도 안 줬던 친구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사고를 내고 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또 이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인 이 남성은요, 과거에 소년원에 유치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다른 사건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자, 제 추측인데요. 소년원에 있었던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내 동창이 현직 경찰이야. 자, 팀장님,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았지만 그렇죠. 뭐가 됐든 현직 경찰 좀 알고 있으면 이래저래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청을 안 받았지만 만나서 술 한잔 산다고 친한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포르쉐 운전자가 뒤추돌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컸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당시 이제 유정이 보니까 아까 CCTV 찍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CCTV를 보니까는 둘이서 언쟁 같은 걸 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차에 탑승을 했는데 차에 탑승은 바로 시동을 걸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3분 내지 한 5분 정도간 시동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을 건데 경찰에서 조사할 때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얘기냐냐 했더니 본인은 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생각하기 아니 친하지 않은 이 친구가 왜 갑자기 동생을 찾아왔고 피해자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블랙박스라든지 CCTV 또 그리고 진술 조사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유족분들이 또 한 가지 좀 공분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고 이후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고인에게 뭔가 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 더하기 네. 또 뭐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고 정말 이제 이 착실하던 친구가 사망을 했으면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무릎을 꿇어도 부족한데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본인은 이 가해자는 이틀 만에 퇴원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시켜서 이 친구의 가족에게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굉장히 괴로우면 조용히 좀 반성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SNS 아이디를 욕으로 바꿨어요. 우리 아는 그 숫자를 딱 바꿔갖고 굉장히 나 지금 신경질 나고 화나고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분노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가족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내 동생은 정말 명예로운 경찰관이고 착실한 동생이었다. 그리고 신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중형죄를 선고받아가지고 잘 복역해서 내 동생을 정말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SNS 아이디를 그 CX 그 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구속이 됐어요. 네, 지금 위험운전치사상 특검법상의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재질이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하고 합쳐가지고 조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